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죠? 저는 솔직히 이 미스터리 사건을 몇 년간 진행해봤지만 여러 시체 사진들을 많이 보면서도 방송을 준비하는데 호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요. 생긴 거랑 다르게 겁이 좀 많습니다. 다들 사실 무서워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연출이라서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공포를 즐기면서도 본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고 다음 장면이 계속 더 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욕구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영역을 확인해보고 싶은 심리예요. 어릴 때 수학여행이나 친구들끼리 자는 날이면 한 방에 불을 끄고 모이죠. 그리고 서로 그만하라고 말리면서도 밤새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인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랫동안 인간은 이 귀신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귀신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실체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말로 귀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이 알려지고 있죠. 돌아가신 엄마를 봤다거나 누군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것 같길래 눈을 떠보면 막상 아무도 없더라. 이런 식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미스터리 사건도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서울에서 일어난 괴담이라고 합니다. 이 괴담은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사망했던 걸까요? 이번 시간엔 서울의 실제 괴담으로 떠도는 죽음의 지하실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는 이 골목은 예전부터 가로등이 적은 곳이라 해가 떨어지면 누구나 지나가길 꺼리는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목을 30m 정도 들어가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나오는데 그 건물은 12평 정도의 지하 공간이 있고 공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공장엔 화재가 발생해요. 다행히 빨리 진압하면서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안타깝게 10명이 넘는 직원과 같이 온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합니다.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 화재 이야기는 순식간에 옆 동네까지 퍼지게 됐죠. 시간이 지납니다. 소문이 점점 잦아들 때쯤 이 다세대 주택 옆에는 단독주택 건물이 세워졌고요.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한국인 가족이 살게 됐죠. 이때 집주인은 굳이 예전에 일어난 옆 건물 화재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불안해하면 계약을 파기할지도 모르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해줘봐야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가족은요,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해요. 밤마다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밤이니까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고양이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의 우는 소리처럼 변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한 가족이었어요. 절대 귀신 같은 건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이 가족 중 할머니가 누군가 창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엔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체 모를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상체만 떠다니는 채로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부부는 할머니가 연로해서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며칠 뒤부터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창밖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막상 그러면 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점점 무서움을 느낀 가족은 이웃에게 이 일을 꺼냈고 대화 중 이사 오기 전 옆집에서 일어난 화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집 건물과 관련해 떠도는 이상한 소문도 같이 듣게 됐어요.
화재가 난 다세대 주택 지하실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밤마다 가위에 눌렸고 여자 비명소리와 목 졸리는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꿈에 나오는 이 여자 때문에 90kg나 됐던 세입자는 30kg이 빠질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국 무당을 부릅니다. 무당의 말을 들어보니 이 집에 억울하게 죽은 젊은 여자의 원혼이 있고 그 원한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혼죄를 지내서 원혼을 달래야만 시달리지 않는다는 말에 결국 구판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굿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입자는 그 뒤로도 계속 시달렸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대체 이 12평의 지하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실 1992년에 이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고 지하실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병에 걸려 죽거나 자살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겪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집주인인 장 씨가 고민이 많았어요. 장 씨는 이참에 지하실을 깨끗하게 원룸으로 개조해 다시 새를 놓기로 했죠. 2002년 9월 17일 오전 지하실 개조 공사가 시작됩니다. 원룸으로 개조하려면 여기가 빈 방만 있는 지하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마침 이 지하로 가는 계단 아래에 창고로 쓰던 한 평 정도의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집주인인 장 씨는 인부들을 불러 여기를 화장실로 개조해달라고 했습니다. 막상 공사가 들어가자 이상한 구조물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집주인도 잘 쓰지 않는 곳이라서 모르고 있던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이는 60cm, 길이 40, 폭은 1m 정도의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안 그래도 좁은 지하 창고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던 거죠. 장 씨는 인부들에게 이 콘크리트 덩어리부터 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두껍게 발라져 있는 콘크리트라 쉽게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데다가 작업이 계속될수록 이상하게 파리들이 꼬여들었고 콘크리트엔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 틈 사이로 참을 수 없는 냄새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집 지을 때 폐기물을 넣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건데 이렇게 폐기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발라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깨질수록 더 심한 냄새가 났어요.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냄새라서 선풍기를 틀어 날려보내야만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가 실제 그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쪽에 있는 곳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던 그 장소예요. 한참 동안 작업을 더 계속하자 콘크리트가 겨우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상대로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이걸 치우기 위해 콘크리트를 발라뒀던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건 겨울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시체였다는 거죠. 놀란 장 씨가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오후가 돼서야 콘크리트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 안에 있던 시신을 꺼낼 수 있었어요. 죽은 지 몇 년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콘크리트에 쌓여 정상적으로 부패되지도 않았습니다. 미라처럼 말라서 굳어 있었고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쪽 얼굴이 구겨지듯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제 시신이 나왔으니까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시신이 매장돼 있냐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과 집주인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해봅니다. 시체로 발견된 사람은 발견 당시 56살의 이 씨라는 여성이에요. 이 씨는 1997년 3월 지 씨라는 사람에게 카드깡 사업 투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어서 현금화합니다. 신용카드 안에 돈을. 이 현금을 급한 사람들에게 선의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카드깡 사업에 투자한 이 씨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게 됐어요. 이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돈을 갚고 싶지 않았던 지 씨는 30cm가량의 쇠파이프로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내리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 씨는 숨진 이 씨를 비닐로 싸 지하실 그 계단 및 공간에 유기한 뒤 냉장고 받침대로 사용하던 시멘트 벽돌을 사체 주변에 쌓아 묻었고 인근 공사장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훔쳐와요. 그래서 시신을 발라서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 씨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보여서 경찰이 의심하게 됐던 거고 수소문 끝에 소재를 파악하면서 추궁해본 결과 범행일체를 자백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 씨는 이 씨를 살해할 당시 사건 현장인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동업자와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시신을 유기하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내막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이유로 사건이 드러났죠.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성을 목격하거나 수상한 여성의 우는 소리를 수시로 들었고 이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겐 이상한 사고가 계속되니까 집주인인 장 씨가 지하실 공사를 결심하면서 5년간 숨겨져 있던 시신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응암동 지하실 괴담은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사건이 아니라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냐는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지하실에 관련된 이상한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이 소문들은 괴담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씨의 시신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괴담의 시작은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10년 전으로 올라가요. 원래 이 집터는 문구점이 있는 단층 건물이었지만 1992년에 허물어요. 그리고 이 씨 사건의 현장이 되는 3층의 다세대 주택이 지어진 거죠. 그때부터 지하와 1층은 소규모 공장 아니면 일반 상가로 이용됐고 2, 3층이 가정집으로 쓰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바뀐 뒤 가장 처음 세입자로 들어온 정 씨라는 사람은 1,300만 원에 전세로 입주해요. 양복재단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1억의 빚 보증을 섰다가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이 일로 우울증이 생겼고 1994년 6월에 공장을 그만둡니다. 대전의 기도원으로 요양을 갔어요. 그리고 3개월 뒤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정 씨 다음으로 지하를 임대한 사람은 51살의 남성 김 씨였습니다. 원래 김 씨는 전 세입자인 정 씨가 재단 공장 운영할 때 재단사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정 씨가 일을 그만두니까 얼떨결에 공장을 넘겨받게 된 거죠. 정 씨는 기도원에 내려가면서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지하 전세금 1,300만 원 중 900만 원은 아내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400은 가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 씨에게 받을 돈이 있던 김 씨는 이 말을 근거로 그 당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요. 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세를 놔 다음 세입자에게 받으라며 이 요구를 거절해요. 다행히 김 씨는 2년 만인 1996년 9월 이 씨라는 여성이 새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씨라는 여성은 여기서 스웨터용 털실 공장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2001년 3월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의 마지막 세입자는 40살의 김 씨예요. 1999년 3월 이 지하실을 임대해서 9명의 직원을 두고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임대 후부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직원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니 연달아 간암과 폐암으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입자의 친구이자 직원인 최 씨까지 당뇨로 사망했어요. 그 뒤로 콘크리트에 매장된 시신이 발견됐던 것이고 이 사건의 소문 때문인지 아직까지 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집에 들어왔던 14명 중 7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래서 응암동 지하실 괴담이라는 소문이 생겨났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겪기 어려운 일인데 이곳에서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던 거죠. 집터의 문제라기엔 이건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미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하실에 관계된 어떤 이해관계나 목적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엔 또 무리가 있어요. 경찰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히 찝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2002년에 발견된 시신과 다른 지하 입주자들의 사망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확실히 세입자들의 사망이 시기나 문제가 된 시신 유기 사건과는 시간상 맞지 않아요. 연결 지을 만한 정황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연이라기에는 현장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미스터리 사건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만 해도 이번 사건은 너무나 많은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주라는 게 확실히 존재한다면 이 지하실에 내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사실로 밝혀진 소문인 응암동 지하실 괴담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